네,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말말말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총재입니다. 코로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지난해 성장률인 2.9%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얘기죠. 원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.3%로 예측했지만 더 낮춘 겁니다. 당초 IMF는 코로나가 중국에 국한될 것으로 가정했고 이로 인해 가파르지만 짧은 경기 둔화에 이어 빠른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죠. 이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코로나가 IMF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려면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회원국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국가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. 또 세계은행 역시 각국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네요. 다음은 슈퍼회율의 주인공이죠.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. 트럼프 쫓아내자.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 슈퍼회율이었죠. 조 바이든이 미국 10개 주에서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. 원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세였었는데 이 바이든이 샌더스를 누르고 예상 밖의 대승을 했다는 평가입니다. 이제 민주당 경선은 샌더스 대 반샌더스 구도로 재편됐습니다. 조 바이든은 우리는 살아있고 실수하지 말라며 이 선거 캠페인이 트럼프를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은 경선에서도 지지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. 반면에 6천억 원을 투입한 블룸버그 전 시장은 저조한 득표율을 가져갔죠. 트럼프도 가장 큰 패배자는 미니 마이크다. 7억 달러를 하수구에 흘려보냈다라고 조롱했습니다. 이렇게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낙마할 경우에 경선은 바이든 대 샌더스 2파전으로 갈 수 있는데요. 트럼프 대항마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하네요. 다음은 한국의 이슈입니다.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인데요.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의 세계적인 확산,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등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이 금리를 0.5%포인트 긴급 인하했죠. 그래서 한은도 인하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총재는 일주일 전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때처럼 신중한 태도는 견지했습니다. 이미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.25%로 내려와 있고 금리 인하가 집값을 자극해서 가계 부채가 불어나는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. 또 이 총재는 2월에 금리 동결의 배경을 밝혔는데요.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정책 수단을 먼저 활용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. 이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또 커졌다고 하네요.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. 지금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손이 부족한 생산업체의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 홍 부총리는 주말에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데 보조금을 줘서라도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마스크가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줄이든가 또는 일부는 수입하는 것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혹시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군 병력을 투입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제까지는 마스크에 대해서 비축 물자 개념이라는 게 제기되지 않았죠. 그래서 앞으로는 마스크도 아주 중요한 이 비축 물자 대상으로 삼아서 정부가 미리 비축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.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인 30조 원 이상의 재정적, 금융적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오늘도 우리 경제 핫한 이슈까지 4가지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.